원장입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일로 앉아요? 네. 저 뒤에가 저희 보도국이에요. 아 네.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YTN은 와봤죠. 근데 여기를 아, 여기는 처음이죠. 이 예. 안에도 인사를 전에 한번 했었던 것 아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장관님께 네. 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주로 기자들이 예. 앉아서 이제 중계할 때, 출연할 때 이제 쓰는 공간이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명이 예. 오만정이에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정치 외면, 정치 혐오, 예. 뭐 이런 어떤 민심을 담은 면도 있는데 최근에 여의도에서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의원님이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이 있나요? 아 저는 학창 시절에 분명히 있었죠. 어떤 사람이죠? 전 또한 최근에도 한 명이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누군가요? 윤석열. 686이세요? 아직 586이세요? 586 마지막이죠. 올해 이제 생일이 지나시면 이제 드디어 네. 686이 되시는군요. 네. 386에서 486, 586, 그다음 686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규정을 하지 말자고 숫자로 표현하지 말고 민주화 운동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숫자로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별로 안 좋은 그 표현으로 됐죠. 근데 386일 때는 자부심도 있지 않으세요? 그때도 저는 뭐 숫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좋을 땐 취하시고 안 좋을 때는 버리시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쁠 때도 감내하고 좋을 때도 겸허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좋을 땐 취하고 나쁠 때는 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586보다는 386이 감성적으로 느낌은 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30대가 50대보다는 훨씬 소구력이 있겠죠. 예. 호소력이 있죠. 오만정 5분 안에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모래시계 5분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내 그 종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운동권 내 종북이셨습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종북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친북이라는 표현은 좀 익숙합니다. 저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북한하고 친해지는 이런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편이다 이렇게 낙인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종북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친북 또한 좀 부정적 의미가 강하지 않나요? 특히 최근에.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속으로 마음이 밉건 곱건 어떤 것이건 간에 겉으로는 북적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자꾸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친북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좀 가려서 북한 편이다, 북을 추종한다, 이런 종북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닌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은 확실히 아니고 긍정적 의미의 친북은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의 주민들과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는 것, 또 북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노력하는 것, 또 북의 그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더 좋아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또 뭐 교류하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을 친북이라고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지만 북의 편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북을 추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북과 같은 의미라면 그거는 정말 못된 낙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지난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주체 사상을 버리셨냐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그냥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태용호 의원이 했던 주체사상 발언과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종북 발언 둘 중에 어느 게 더 기분 나쁘세요? 둘 다 기분 나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체사상 논자도 아니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종북 논자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레임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예법은 갖추면서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모략과 중상을 위해서 아주 나쁜 못된 낙인을 찍는 그런 행위들은 정치권에서 추방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또 성숙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대협 1기 의장이셨어요. 그 전대협 1기 의장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586의 용태론이 나옵니다. 정치를 그만두실 고민을 하신 적 있나요?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도 했습니다. 제가 정치할 가치가 있을 때 주저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할 것이고 또 정치할 가치가 이제는 없다 이렇게 하면 누가 붙잡아도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근데 5분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 공천인 것 같아요. 한쪽 연세들이 이제 막 제도권 정치에 이제 막 발을 디디려고 하니 자리가 없어서 선배들이 좀 물러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성숙한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로 이야기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멋진 미래의 비전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치 이런 것들로 서로 경쟁을 해보고 싶고 또 경쟁 이전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것과 또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면서 조성되고 있는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다시 평화의 물결로 돌려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과제이지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남아서 해야 할 그런 과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에서 이 구도를 참 좋아하는데 민주당 내 전대협 대 한총련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짜잖아요.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는데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건 조선일보다운 구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도전과 의욕 이것과 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어떤 사랑 또 혹은 뭐 연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를 가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길을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몇 가지 지적받을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류 기득권에 편입된 거 아니냐, 혹은 또 가치에서의 타협이 많아진 거 아니냐, 또 때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면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감수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전두환 군사 독재의 후예들에게 투항했다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변절이기도 합니다. 갈라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운동권의 변질이 나쁩니까? 운동권의 제도권 진입이 나쁩니까?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제도권 진입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기가 그 있었던 위치를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변절의 문제나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타협하는 것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가 추구했던 도덕성의 기준 이런 것들을 타락시키고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늘 변방과 또 주변과 낮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기득권 주류의 출세를 위해서 욕망의 정치로 편입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정치권에 입문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어떤 DJ 후반이라는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순조롭게 진행됐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혜택을 보셨다고
근데 저는 2000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떨어졌죠. 했습니다. 예.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김대중 대통령님의 후광을 받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우신 우상호 의원님이 이미 오래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치 계획이 나름 있으신가 그런데 그거 보시면서 혹시 잠시나마 불출마를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언제나 그 출마와 불출마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이제 개인의 그 스타일이 다른 건데 장수가 전쟁에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듯이 명예롭게 생각하듯이 정치인도 선거에서 죽거나 사라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개인적 성향 언급하셨는데 이른바 586 저희식 표현대로 586 그다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주화 운동 출신의 정치인의 대표를 주자하면은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입니다. 나머지 둘에 비해서 의원님이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 두 분이 저보다 뭐 훌륭해서 그런 것이겠죠. 2019년, 20년 이 원내대표 할 때는 저의 존재감은 뭐 역대급으로 빛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패스트트랙을 완성하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거의 붕괴에 가깝게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감도 보여줬었다. 이런 점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권 정치인들에게는 마음의 빚을 진 게 없는데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이런 것들이 워낙 비난을 받으니까 저희에게 운동권 그 특권 세력 이렇게 운동권 카르텔 이런 식으로 낙인을 씌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 제 일감은 솔직히 전두환 군사 정권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좌경 용공, 빨갱이로 몰았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요구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한테 무슨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대가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항상 싸가지가 없다. 옛날 뭐 로마 시대에도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젊은이들이 변화를 만들잖아요. 80년대 학생운동 하실 때 그 70년대 학번들의 학생운동 선배들이 좀 꼰대처럼 보일 때가 있었나요? 그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설사 마음속에서 다 수긍을 못하더라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성 세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만 점. 역대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약간 긴장하셨는데 처음에 긴장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평온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계속 다가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를 밀렸습니다. 이제